자, 이제 비문학 남은 거 마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번 주부터 그 내신 기간이죠. 그래서 EBS 기출 문제 하는 게 조금 더 시급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한다고 주말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게 EBS 기출이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또 수정을 다 해줘야 돼요. 이게 한글로 다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걸 미루게 됐는데, 뭐 사실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미루게 되네요. 아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억지로 유튜브 구독하게 해가지고 뭐 올라오니까 보던가 아니면 실수로 보던가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그 구독자 앵벌을 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제가 그 좀 더 열심히 뭐 더 도움되는 자료를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학이 한 그 제가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등급 컷도 96이고 이 그 지문도 뭐 이번 달 이 시험에서는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지문 자체가 막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이름 나오고 그 이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인문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그 이게 그런 유형치고도 이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2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론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나 이 이론이 이 두 사람의 이론이 헷갈리지도 않아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은 사람이 막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론 자체가 되게 어렵거나 이 이론들이 되게 헷갈리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어떤 케이스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단락별로 되게 나눠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간단한 구조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걸 뭘 하기가, 그런 걸 하는 게 사실 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자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옛날 비문학처럼 그냥 읽으면은 이해되고 그 심지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제를 낼 때 되게 좀 난해하게 낸다던가 되게 애매하게 내면은 이런 그 지문 갖고도 어렵게 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사실 29번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29번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틀리기 좋았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뭐 이 내용을 꼭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지를 되게 얍삽하게 넣어놨죠. 예, 선지 갖고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안 보이면은 되게 속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문제를 보고 다 내려간 다음에 답을 못 찾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보고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를 더럽게 내놨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라서 그 문제 빼고는 뭐 평이했다고 보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71, 76, 78, 59, 68이거든요. 얘가 3등이고 얘가 8등인데 얘가 좀 지랄 맞았죠, 사실. 그래서 이거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알고 있으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도덕 규범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항상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맞아요. 나도 좀 그런 경향이 뭐 그런 경향이 많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도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이럴 때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혹시 자기 케이스에 맞으면 이게 더 읽기가 쉽잖아요. 물론 이번 글 하나도 공감되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비도덕적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원인과 뭐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현대 심리학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기조절은 뭐 당연히 네모 쳐놨으니까 중요한 용어겠죠. 자기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 감정, 욕구, 행동 등을 바꾸려는 시도인데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자기 조절에 성공을 반대의 경우는 자기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엘버트 벤두라, 이름이 너무 좀 짜증나. 벤두라가 뭐야? 의 사회인지 이론가 로이 바우마이스터 바우마이스터라고 그냥 할게요. 예, 자기 통제임 이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겠어요? 딱 여기까지 그 원래 첫 번째 문단 읽어보면요. 이거 앞으로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고 그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문단이잖아요.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뭐 벤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마이스터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 둘의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이라든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나겠죠. 대충 짐작이 가죠. 예, 이게 너무 뻔한 유형의 글이었어요. 넘어가지. 이름 너무 특이하죠. 벤두라랑 마이스터 처음 들어보.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겠죠. 우리가 마이스터가 그 독일어로 장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터 고도 있고, 이게 그 예거마이스터 예거마이스터는 그 술 이름인데 아마 대학 가면 많이 드실 거예요. 클럽 가면 많이 먹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술이긴 한데. 자, 벤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자 나오죠. 벤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벤두라에 따르면 자기 조절은 세 가지의 하위 기능인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그럼 이제 또 세 개 나오겠죠. 이런 세 개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잘 구분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 검열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로 자기 검열이죠. 자기 조절의 첫 단계로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자기 판단은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기준인 개인적 표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 이후 느끼게 될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냐?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자기 검열은 뭐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거고, 판단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은 만족감이나 긍지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기 반응은 뭐예요? 그냥 하고 나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열은 그 감독 관찰, 판단은 행동을 결정, 반응은 그 다음에 행동한 다음에 느끼는 감정,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이거 딱 읽었을 때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렸냐면, 이 놓여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 뭐야, 자신이 처한 상황. 그래서 이 사실 자기 검열에 대한 내용도 확 와닿지도 않는데, 여기도 상황이 나오고 여기도 상황이 나와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열심히 읽어본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검열은 감독과 관찰, 판단은 행동을 결정, 반응은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바로 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은 일로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우마이스터 나오는 거죠. 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은 사회 인지 이론의 기본적 틀을 사회 앞에 거에 기본적 틀을 유지한대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이거는 특이한 게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으로 이제 등장했대요.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개인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동기, 뭐 자기 조절에 들이는 에너지로 구성된대요. 지금 네 개로 구성되는데,
마이스터는 그중 에너지 양이 목표 성취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조절에서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이 중요하대요.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이제 다양한 자기 조절 과업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양은 제한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대요. 예.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긴박한 욕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에너지의 일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구성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에너지의 양적인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양이 중요하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이제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없다. 왜냐면 욕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과학적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무슨 에너지 양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자연과학적 근거와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에너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저 이게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자, 오늘날의 도덕교육에서 벤두라와 바우마이스터의 자기조절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비도덕적 행동을 한다면 자기조절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벤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정당화나 책임 전가 등과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자기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벤두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도덕적 정당화나 책임 전가 등과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실패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판단을 할 때 자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교육 등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 및 도덕적 표준을 어겼을 경우 느끼게 될 죄책감을 예측한다면 인간은 자기 조절을 하여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조절 성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이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 들 것 같으면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하는 건데 하지만 자기 판단 과정 이거 뭐 행동 결정할 때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죄책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도덕적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자기조절에 실패에 해당한다. 이에 벤두라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 자기조절의 성공을 위해 자기 효능감의 신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자기 합리화, 나 뭐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죄책감이 안 들고 그러면 이제 도덕적 표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조절을 실패라고 본다라는 거죠. 뭐 너무 뻔한 내용이죠. 근데 그런 걸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의 신장이 중요하다죠. 뭐 기억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 나오겠죠. 이거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대요. 야, 나는 웬만하면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신장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이게 신장된대요. 효능감이. 그래요. 썩 와닿진 않지만 일단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조절 가업 들의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보편적 도덕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얘는 에너지 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과업에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된 상태, 즉 자아 소모가 발생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것이 직후에 자기 조절 과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너무 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은 그다음 자기 조절 과업을 할 에너지가 모자라서 실패한다. 야, 이게 무슨 과학적 그거랑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바우마이스터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자기 조절의 자동화. 아까 걔는 자기 효능의 신장화였고 얘는 자기 조절의 자동화네요. 뭐 이건 뭐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뻔하죠. 자기 조절의 자동화는 자기 조절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그냥
막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막 내가 신경 써서 이걸 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한 자기 조절의 자동화로 이거 뭐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내용 자체가 너무 쉬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약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 벤두라의 자기 뭡니까? 그 세 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게 조금 그랬어요. 그냥 관찰하는 게 첫 단계, 그 다음에 행동 결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행동하고 나서 감정을 느끼는 게 세 번째 단계. 요거 딱 요 정도만 저는 이해하고 왔거든요. 그 안에 세세하게는 이해 못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26번 볼게요.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안 나왔잖아요 사실. 그리고 특정의 두 이론의 한계 지적한 것도 없죠. 너무 아니죠. 특정 개념을 바탕으로 두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 소개된 거 있나요? 없죠? 이런 거 급하면요 그냥 첫 번째 거 보고 그냥 바로 날려대고 역사적 의의도 없죠.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이론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제시하고 있나요? 없죠 그런 거.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 소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그 원인 뭡니까? 그 자기 면책적 사고를 하거나 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면 그렇게 되고 이게 효능감 신장하면 되고 자동화를 하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게 원래 전개 방식이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될 것 같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전개 방식이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닌데 이번 문제는 좀 쉽게 나왔죠. 1, 2, 3, 5가 너무 쉽게 날라가요.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상반된 주장을 보여주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이게 14%인가? 4, 5, 6 이게 4, 5, 6, 71 이게 14거든요. 상반된 주장을 보여주나요 이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날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자기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바우마이스터는 자기조절에서 에너지 양적인 측면 강조해야 한다. 맞죠 이거? 밴두라는 자기조절 능력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맞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자기조절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게 약간 말장난이죠. 바꾸려는 시도를 한 거는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했다고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죠. 밴두라는 자기 조절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자기 합리 같은 거, 이거 자기 면책적 사고였네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밴두라는 자기 조절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 맞죠? 사실 3번 이런 거 너무 정답 나오면은 뒤에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76%거든요. 얘를 많이 틀렸네요. 도덕적 이게 너무 이름이 그럴싸해서 틀린 건가? 틀리면 안 되겠죠.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기업 니은이 뭐였죠? 자기 효능감의 신장과 자기 조절의 자동화. 이게 그러니까 밴두라랑 마이스터가 해야 되는 거 제시한 거 그거죠. 그게 뭐였죠? 이게 목표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효능감도 올라가고 그 자기 조절도 자동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죠.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죠. 이거 많이 안 틀렸어요. 78%거든요. 좀 쉬웠죠. 이거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29번 이게 문제 29번이죠. 29번은 틀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A는 그거예요. 밴두라의 무슨 한번 보고 봅시다. 나도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밴두라의 뭐시야?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이죠. 검열 판단, 검열 판단 반응.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PC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래요. 이게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 다음 돈이죠. 이렇게.
우선 그는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심시간이 2시간인 자기 자신의 야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고? 이런 회사가 있나? 너무 좋은데? 근데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니까. 그리고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0분씩 충실하게. 그럼 1시간 반 동안 밥을 먹는다는 거야? 너무 오래 밥을 먹는 거 아니야? 밥 한 30분에 먹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달 후 PC는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해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는 못했다. 이거 원래 그 직장을 다니면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진짜 궁금하다. 자, 1번 PC가 느낀 만족감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 이거 그 한 다음에 그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지? 자기 에이씨 잠시만요.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일단 3개 써놨어요. 그 이거 반응에서 정서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맞는 얘기죠. PC가 놓여있는 근무 환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에서 고려할 상황적 요소이다. 이거 검열에서 상황적 요소라는 게 나왔었죠. 왜냐면 이게 검열에도 나오고 판단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게 언뜻 보면은 사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어디라고 했죠? 판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완전 장난질을 쳐놨죠. 근데 그래요. 이거는 답이 2번이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뭐냐? 이게 관찰.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어쨌든 관찰하는 거고 행동 결정이고 이거는 그다음 행동한 후에 자기 감정이니까 그걸 이 세 개를 명확하게 좀 그래도 특징을 구분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판단인데 이 검열이라고 했구나 이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답률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에 59에 11 14 10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서 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 답 안 보이면 그냥 쿨하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별표 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은 좀 이렇게 하나하나 그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쓰는 방법으로 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마지막에 푸는 문제로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못 잡아낸다면. 자, PC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운동시간으로 정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것은 자기 판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행동을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운동을 해야 되겠다 했으니까 결정한 거니까 이거는 그 자기 판단에 해당하겠죠. 행동을 결정한 거니까. 자, PC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자기 반응이다. 이게 제일 많이 틀린 이유가 아마 답이 안 보이니까 이거 수치심 느낀 건 어쨌든 안 나왔으니까 이건가 해서 답을 4번으로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수치심을 느꼈다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수치심이 안 왔더라도 수치심을 느꼈다면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PC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편식한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뭐죠? 조절이죠. 그래서 이게 답은 2번입니다. 그래요. 넘어갈게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그 문제고요. 이렇게 안 보이면은 죽어도 그 자리에서는 좀 죽어도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보인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왜 이래? 자, 윗글의 학자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네요. 갑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규범을 배웠고 이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인류 전체에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 자신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갑에게 지시했다. 약간 이거 영화 2012 느낌인데? 왜? 영화 2012 봤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갑에게 지시했다. 갑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우주선을 만들었다. 근데 이거 뭔지는 알겠죠? 이거는 자기 면책적 사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상사가 시켰으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지 뭐 해서 죄책감을 안 느꼈다라는 벤두라 케이스에 속하긴 한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죄책감을 느끼고 안돼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 다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만드는 거라서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 모두를 넣을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약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뭐냐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사례가 사실은 제일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유명한 사례니까. 그 뭐냐 나치의 나치 그 사람이 나치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히만이라는 그 공무원이 그 나치의 그 동조해서 그 사람 그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알고 보니까 되게 그 착실한 공무원이고 집에서는 되게 좋은 가장이었다. 그래서 그 실제 악한 사람들은 되게 평범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실 그 사례가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왔기에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실수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그래요. 하지만 상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동료에게 을은 급히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 사례를 너무 웃겼어. 예. 그러니까 이거 왜 틀렸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1번에 벤두라 보세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상사의 지시는 갑의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겠군. 그렇죠. 이제 상사가 지시를 했으니까 상사의 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이제 느끼지 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자 벤두라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은 갑이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도덕적 표준에 해당하겠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벤두라는 그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그 도덕적 표준으로 가지고 있었죠. 이거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것도 맞을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자 마이스터가 을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모했으므로 을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겠군. 이게 웃긴 게 조금 약간 애매한 게 이제 을이 이제 동료가 이제 을한테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냐. 요거는 사실 좀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이거 아예 틀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맞긴 맞잖아요. 그래서 을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 남기는. 근데 이게 웃긴 게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에너지를 모두 소모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에너지를 소모해서 도덕적 표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써서 거짓말을 되게 성의 있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왔네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예 안 맞죠.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동료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상황인가? 일단 극심한 욕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에너지를 써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4번에 바우마이스터가 이제 을은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는 행동에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동료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겠군. 이게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12%예요. 이게 5, 9, 6, 7, 6이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린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이제 지나치게 많이 써서 동료의 거짓말을 하게 된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마이스터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극심한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효율적으로 못 쓰고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제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모자라서 동료에게는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어쨌든 마이스터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을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도덕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개인적 표준. 이건 뭐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떻게 보든 이거 3번은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뭐 1년대로 그냥 쭉쭉 풀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뭐 내용을 정리한다든가 뭐 문단을 꼭 나눠서 보진 않았는데, 문단 근데 어떻게 나누는지 알겠죠? 그냥 저는 그 비문학 볼 때 문단별로 좀 끊어서 보거든요. 특별한 방법을 쓰진 않아요. 뭐 첫 문단에서는 어떤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거는 벤도라 하이인주의 이론에 대한 내용이구나, 세 번째 그 내용은 마이스터의 내용이구나. 오씨, 마이스터의 내용이구나. 그 다음은 뭐, 그니까 벤두라와 마이스터의 뭐 그 이론들의 각각의 특징들, 뭐 그런 거 얘기한 거, 그런 거 정리하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좀 정리, 문단마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아요. 예, 어려울수록. 예. 근데 이건 뭐 그런 거 필요 안 하니까. 자, 이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